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71쪽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 여기 살펴봤죠. 그 72쪽이 비판적 읽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것도 이 부분도 시험 나오나요? 예, 이 부분은 시험 출제는 안 합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74쪽 핵심 정리죠. 이 글의 갈래는 역시 논설문입니다.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한 문장이라고 보면 되죠. 설명문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독자에게 말 그대로 설명하는 문이라면 이거는 설득하는, 자기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논리적이야겠죠. 그 성격은 논증적, 설득적 이야 되겠죠. 제재는 동물 복지, 주제는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인간은 동물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며칠 전에 그 반려견 불독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 댓글에 보니까 풀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하면 그런 개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하던데, 동물과 인간이 잘 사는 그런 나라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그 특징을 보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문답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 동물 복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밝혔다. 정의와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여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정의와 예시, 설명의 설명 방법 가운데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정의죠. 예를 들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간을 정의한 말이죠. 예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은 이렇게 짜여 있는데 서론, 본론, 결론.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보도록 하죠. 이 글은 필자가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고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여기 이 부분 서론입니다. 이해하게 할까? 여기 서론 먼저 써주세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두 번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론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이러한 생각이 뭡니까? 바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겠죠. 동물 학대를 반대. 그렇죠.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아니라 반대.
이러한 생각이 반대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동물에 대한 지독한 학대 행위 끝에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긴 한다. 자,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여기까지 별 생각 없이 사실까지 그 밑에다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무시한 행위의 결과라고 써주세요.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료를 끊임없이 주며 닭을 사육하는 이른바 배터리 닭장이 2012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사라지게 된 것. 배터리 닭장이라는 것은 철사로 만든 작고 좁은 닭장. 여기에서 닭들이 얼마나 고통을,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그 좁은 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알이라든지 치킨으로 인간에게 희생을 하죠. 하지만 이 부분은 뭡니까?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노력이 성공한 사례죠. 한 예라는 것은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노력이 성공한 사례.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지녀온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즉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과 충돌을 일으킨다. 이 충돌, 어떤 충돌입니까? 동물의 도덕적 지위 유무에 관한 견해의 충돌이죠. 과연 우리는 인간과 마주하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할까?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죠. 바로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자, 옆에다가 본론 1이라고 써주세요.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다. 여기 밑줄 긋고 동물에게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는 철학적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근세에 이르기까지는 동물의 복제와 같은 것은 사실상 없다. 동물에게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 17세기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동물을 마치 시계와 같이 어떤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여겼다.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동물이니까. 얼마나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는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의 동물들을 맞추거나 진통돼 처치도 하지 않고 생체 해부를 하는 일도 있었다. 동물 학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경향은 동물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거야.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 동물을 마치 기계인 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 끊어서 오늘날 공장식 농장이 출현하게 된 이유라고 써주세요. 자, 여기 보면 날개 활동이 오늘날 공장식
농장이 출현하게 된 철학적 배경을 말해보자 그랬는데, 동물을 이성적 여운이 없는 존재로 여겼던 철학적 관념이 근대까지 이어졌고, 이런 철학적 배경이 동물을 마치 기계인 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 출현을 가져왔다. 거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날개 활동 선생님이 여러분들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조금 빨리. 자, 사실 우리는 다시 넘어가서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 이게 데카르트의 주장이 좀 그 유명한 철학자도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이며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도 이런 주장을 했네.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으죠. 데카르트 주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러나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웃이 어떤 느낌을 느끼며 사는지 역시 정확히 알지 못한다. 설령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쁨이나 고통을 나타내는 소리나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기쁨이나 고통과 같은 것인지 혹은 꿈에서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간다.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삼고 살아간다. 그 밑에 써줘. 인간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도 인간이 복지의 대상임을 인정함이라고 써주세요.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지만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자, 이 밑에다가 동물도 복지의 대상임을 인정함이라고 써줘. 썼습니까?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는 생각이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본론 첫 번째 요지는 동물도 복지를 누릴 수 있음. 이제 본론 1에서는 동물이 복지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현대 사회죠. 자, 여기 본론 두 번째. 복지를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여기 상태 밑줄 긋고 복지의 포괄적 개념이라고 써주세요. 라고 포괄적 정의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는 마치 진실이나 자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처럼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임이 드러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